네, 이번 순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현안을 전망해보고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 기획 코너 2016 이슈엔 전망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문화 분야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문대학교 이형구 석좌 교수 모시고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화재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네. 복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 그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문화재라는 거는 우리 옛 사람들의 그 생활 형태, 그러니까 네.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그런 형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그러는데, 네. 그 문화재는 또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네. 시도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방 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문화재 종류 또 그 문화재 중에서도 사적이 있고 예.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또 지방에도 또 지방 문화재들이 또 지정돼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그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할하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그 연구하고 보존하니까 네. 별 좀 덜 그 피해를 본다든가 예, 문제가 좀 적은 편인데 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들은 제 생각으로는 좀 자치단체의 그 경제 문제, 네. 개발 문제와 그 결부돼서 네. 좀 보존이 좀 미흡한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정하는 데는 그 지방의 문화재 중요한 문화재들은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그 국가 체제로 나는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문화재들이 그 국보나 보물은 예. 그 국가기관, 국립박물관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소장하는 유물들이 거의 60%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가 소유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그 국립도서관 이런 데는 다 그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유물들을 전부 다 골라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산재에 있다든가 네. 아니면 깊은 사찰에 있다든가 예. 아니면 향교나 서원에 있다든가 이런 그 유적 유물들을 좀 많이 그 발굴해내서 네. 지정해서 그 국가가 관할하고 그 연구하는 보존하는 체제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 이제 동절기에 그 목조 건물 같은 그 예. 화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요즘도 정부가 아마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험 요소가 좀 많이 있겠네요. 제일 많은 것이 큰 사찰, 대형 사찰에서 네.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기를 이제 전기 시설을 뭐 난방을 한다든가 예. 불을 밝히는데 이런 문제가 화재가 좀 취약하겠네요. 취약하죠. 이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지방의 그 산재에 있는 그 개인 그 비지정 문화재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국가 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좀 국가가 많은 네. 관심을 가지고 도난이라든가 이런 보존 문제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결국은 네.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인력이 조금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적은데 이제 지방이나 뭐 민간 이런 쪽에 있는 문화재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좀 구체적인 원인을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저께 1월 13일 날 대통령 그 연두 교서를 아주 끝까지 봤습니다. 네. 기자 질문도 끝까지 듣고 그러나 그 중에 그 1시간 반을 넘는 그 시간에 네.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네. 한 말씀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고 오히려 한참 먼저의 그 정권에서는 네. 문화나 이 문화재 역사는 거의 10대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산업화, 경제화 이런 교육도 지금 인문은 거의 뭐 고사 상태고 네. 문화도 그렇고 예. 문화도 역사, 문화, 인문은 이 산업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가 돼야지. 네. 그러니까 역사, 문화, 콘텐츠 뭐 이런 학과도 그렇고 예.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거는 좀 역사 인식이나 문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인식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다 그 절실하게 느끼는 건 예산 부족, 예. 전문 인력 부족, 네. 뭐 이 홍보도 좀 부족할 뭐 것 홍보도 같은데요. 홍보 교육. 네. 홍보는 교육은 이제 학생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이나 일반 교육도 좋지만 네. 홍보는 문화재의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예. 문화재와 관계 있는 분들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를 모르고 네. 누가 뭐 외부에서 와서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자체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이 문제는 특히 관계 당국에서 예. 뭐 행자부든 교육부든 문화부든 문화재청이든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비중을 더 두고 네. 또 인식이 바뀐다면 이제 예산이나 인력도 더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예산과 인력이죠. 예. 네. 그 정부 차원의 조금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또 계획이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주요 문화재는 네. 국가 관할, 국가의 관리 체제는 편입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제의 지방자치 정부 자체가 지방자치제화돼 있기 때문에 네. 문화유산도 많이 그 행정 문제라든가 지정 관리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관시키는 게 있는데 문화재만큼은 네. 다른 어떤 행정은 그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가더라도 네. 문화재만큼은 가급적이면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정책적으로 편성해서 네. 정부가 관할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이 좀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결국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가 중요하겠지만 이 문화재만큼은 네.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 이제 제일 예산과 전문 인력. 네, 투입이 돼야 네,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정치적이나 행정적으로 공평성, 균형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보존이 잘 잘 되고 되고. 개발이 잘 되고 예. 복원도 되고 어느 지역은 오히려 경제 개발을 위해서 낙후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문화재를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면서 거기다 재개발하는 것. 그 네. 비근한 예로 강원도 춘천 중도 유적 같은 경우는 예, 예. 섬 전체가 40만 평이 전부 유적인데 다 문화재죠. 그거를 어떤 거는 고인돌 같은 거는 헐어내서 다른 데로 이치시켜 버리고 네. 또 주거지 많은 주거지들은 그 거의 성읍 같이 된 그런 큰 주거지인데 그거는 복토 흙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레고랜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어느 경우는 그런 그 개발 위주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경상도 같은 데는 네. 보존 위주고 이런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정부가 균형 있는 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 또 외국의 좀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제가 아는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잘 보존을 해서 네.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외국의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뭐 문화재라는 개념도 뭐 유럽에서부터 온 그 용어지만 네, 이 우리가 역사는 이 고대사 특히 네. 우리나라는 고대사는 복원하기가 지금 문헌으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잃어버린 역사, 우리가 찾지 못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고고학 발굴, 네, 문화재 발굴, 문화재 보존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 뭐 한참 그 국정화 교과서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도 우선적인 거는 문화재를 역사 문화 유적을 보존해서 네, 그 보존 문화재적인 가치를 연구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역사를 복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럽의 문화재 정책도 많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네.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톤헨지 같은 경우는 네, 네. 1,500만 평을 그 하나를 위해서 보존하고 있고 또 중국은 그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연영성에서 그 적석총이나 석관묘 이게 돌 무덤을 네. 재작년에 2013년에 약 200m 크기의 그 면적을 유리도무로 다 덮었습니다. 그 큰 면적을요? 그 큰 면적을. 근데 그와 유사한 그거와 그 흐름과 같은 내용이지요. 네. 우리 춘천 그러네요. 고인돌 무덤이나 적석총은 예. 이거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뭐 동이족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와 매우 가까운 그 중국의 유적은 유리도무 덮고 있고 네. 우리는 춘천 중도 유적 같은 경우는 헐어서 달 개발을 이치시킨다든가 덮어놓고 거기다가 서양의 플라스틱 그 레고랜드를 건설한다는 거는 네. 좀 어폐가 있다. 또 일본의 경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북구주의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그 이 유적이 있는데 네, 네. 이 그거는 그 기원 전후 시기의 일본의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만은 거의 그 100만 평을 보존하고 예. 한 40만 평방미터를 이 복원해 놨습니다. 네. 아주 잘 복원했어요. 그걸 우리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네. 잘 그 우리 문화재 보존과 특히 매장 문화재 지하에 예. 묻혀 있는 거 네. 이거를 그 아파트나 도로공사나 무슨 그 중에 공장 건설을 위해서 경제 위주로 그걸 파괴시키지 말고 네. 지금까지는 거의 발굴한 예를 보면은 긴급 구제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구제한다. 네. 근데 100분의 10 정도가 보존되면 좋은데요. 100분의 1, 2 정도가 겨우 보존되고 그 정도밖에 나머지 안 되나요? 거의 뭐 다 훼손되고 거기다가 공장이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선 선 보존, 네. 후 개발 예.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네, 힘써야겠네요. 연구해보고 힘쓰고 국회에서도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도 유리돔까지 다 씌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좀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네네. 국회는 이제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과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국회에서는 그 예산 정책을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가 그 기재부라든가 네, 국토부가 좀 협력해서 문화유산 예산은 특별히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증액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긴급 구제 발굴로 발굴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그 시공자가 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 240평 정도는 소규모 발굴이라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000평, 3만 제곱미터 이상 큰 경우는 중요 문화재가 나왔을 때 개인 소유니까 네, 정부가 또 문화재에서는 그걸 해제해서 뭐 골프장을 짓는다든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하는데 정부가 좀 그 현 시세에 버금가는 네. 보상을 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보상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풍납토성 같은 데도 네. 풍납토성 안에 백제 왕궁유적이 발견됐는데요. 네, 거기 주민이 5만 명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사적으로 지정됐지 네, 뭐 하나 건물 하나 제대로 수가 없네요. 손질 못하지. 예, 그러자니 뭐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정부가 네, 그 보상비를 충분히 줘서 네, 외부에 지금까지 무슨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전체 이주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개별 이주할 때는 충분한 보상금을 줘서 나가서도 똑같은 재산권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최대한 예, 지원해야겠네요. 국회가 좀 예. 나서서 내주시고 보존도 국회가 좀 더 지금 보면은 문광위원 그 2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는데 네. 지금 문화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도종환 의원 한 분이 요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하는 게 문화재인데 네.
문화재는 우리 생활입니다. 예. 가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네. 뭐 이거 선반 위에 있는 것도 문화재고 땅에 밟고 있는 것도 다 그렇죠. 다 문화재인데 문화재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문화재를 전담하시는 뭐 비례대표도 적으시고 지역구에 나오신 분들도 적으시는데 좀 그런 저 문광위원회 같은 데서 네. 좀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변환이 있지 않는 한 네. 문화재는 지금 이렇게 인멸되기 네.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군요. 한일 문제, 한중 문제, 특히 역사 문제가 지금 외국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 문화재부터 좀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또 유럽에서도 많이 배웠어. 타산지에서 배웠어. 네. 그걸 잘 지키고 그걸 우선 지켜야 우리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국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네, 많이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문화재 보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과 과제도 참 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남은 여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이형구 석좌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